루나 사태가 시발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영역에 크립토를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해서 들어갔다. 크립토 시장으로 거래하고 STO 시장 방식으로 해서 전체 시스템 방식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 변화된 사회에 맞는 방향인 거죠. 다른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크립토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해주시는 걸 보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과거에도 해주셨지만 좀 신선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그때는 이제 크립토 회사에 있었어가지고 네. 온몸으로 이제 맞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재작년이죠. 재작년 5월 달에 네. 루나 사태 터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1월 달에 FTX가 터졌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옐런이 네. 제 기억에 루나 터지고 나서 네. 약간 웃으면서 나오면서 그렇죠. 야, 이제 니네 네. 국채 갖다 해놔라. 왜 안 그러면 혼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고 저도 야, 이게 나는 힘든데, 남들이 힘든데, 그렇죠. 관련 사람이 힘든데, 네. 이 옐런은 내 수대로 돌아가고 있군.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사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사법권이라는 개념으로 사법권. 시장을 바라본 건데요. 사람들은 이 제도적인 측면을 새롭게 생기거나 뭔가 없어지거나 할 때는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가 아닌 사람들의 관심도, 참여자의 숫자 이런 것보다 제도가 변화가 더 중요하죠. 근데 그 당시까지는 제도가 불완전한 상태였고 사실 그 가격이 너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제도권에 있는 곳은 뭐 터키였나요? 그 금지시켰던 게 그 여러 나라에서 금지시키는 나라도 나왔고 네네네. 미국 정부에서도 그 자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SEC 차원에서도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물론 SEC는 아직도 좀 부정적인 멘트를 가끔 하시긴 하지만 그러고 있었던 상태에서 가격이 폭락하고 있었던 상황에 루나 사태가 터졌고 루나 사태 때문에 아주 정말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러한 분위기까지 일정 부분 생겼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당시에 그 권도영이라는 그 사람한테 싱가포르 국적이고 한국 태생인데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법권을 미국이 사용했단 말이죠. 근데 미국이 사법권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전 세계를 다 잡고 있는 국가니까 웬만하면 거리 만들어서 다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게 정말로 자기가 안 좋은 쪽으로 계속되길 바라고 있는 데는 사법권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으로 미국이 새롭게 생긴 자산에 사법권을 쓴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늘리는 방식인 거잖아요. 원래 뭔가가 안 될 때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줄이려면 아무 얘기 안 해야 돼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는 또 그 사람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하는 것은 그건 바본 거죠. 미국이 그런 바보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제도 사법권으로 들어갔고 FTX 잘 마무리해서 처리시켰고 그리고 나서 현물 ETF 승인했고 지금도 그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의 궤적들이 그때 처음으로 시작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현상을 보면서 저는 그게 루나 사태가 그 시발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영역에 크립토를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해서 들어갔다. 그 전까지는 사실 중국 쪽에서의 그 아시아 쪽에서의 움직임이 더 많았던 자산이기 때문에 그 자산을 자기가 필요하니까 편입시킨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한 6만 3천에서 6만 6천 달러가 그 당시 전에 두 번의 쌍봉으로 피크였었던 가격인데 최근에 승인되면서 지금 최근에는 7만, 6만 선에서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이게 당시에는 저항선이었는데 지금은 지지선이 돼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립토 이게 블록체인 이후 자산이 미국에게는 그러면 이익이 된다고 봐도 어떤 측면에서 이익이 된다라고? 이게 IT 베이스로 데이터화된 사회로 계속적으로 가면 갈수록 통화의 거래도 IT와 관련된 방식의 유리한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크립토라는 것이 갖고 있는 방식이 앞으로 사회의 데이터화된 방식으로 가는 것과 잘 어울리는 조건이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 시장으로 거래하고 그다음에 STO 시장 방식으로 해서 전체 시스템 방식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 변화된 사회에 맞는 방향인 거죠. 그것을 이제 수용하기 시작하고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랙락의 레리 핑크도
한끗발 하잖아요. 아이, 좀 뭐 그럼요. 미국에서 뭐 네, 엄청 영향력 있는 곳인데 네. 요즘에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막 STO 막 해가지고 STO가 금융의 미래다 막 이래버려요. 막 네. 거의 막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미국이란 나라가 이 자산을 대하는 자세가 좀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블랙락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JP모건이 예전에는 미국의 채권 거래를 뒤에서 다 거래하는 회사였다가 블랙락으로 바뀌어 있는 건 아시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JP모건을 실질적인 중앙은행, 민간 중앙은행이다라는 말을 불렀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제 JP 모건이 네. 뉴욕 연준하고 네. 이제 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게 그렇죠. 채권 거래를 네. 그러니까 채권 거래라고 하지만 그냥 솔직히 말하면 미국 정부한테 돈 빌려주는 거래를 그러니까 하는 거고 저 FOMC요. FMC 네, FOMC에서 처리하는 모든 채권 거래를 블랙락이 해요. 그리고 블랙락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와의 이해관계가 아주 밀접하거나 같은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블랙락이라는 것은 그냥 민간 기관으로 보시면 안 되고 네네. JP모건과 함께 미국 정부의 의지와 방향성을 나타내는 기관이라고 준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JP모건의 다이먼 회장님이 작년인가요? 저희 연례 서한 같은 걸 쓴 걸 보다가 저 좀 서문에서 좀 올드하겠던 게 네. 우리 자기 회사를 소개하면서 네. 우리는 좋은 파트너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써놓고 그 정부겠죠. 파트너는 네. US 거버먼트 거버먼트. 네. 파트너가 정부야.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은행도 아니고 막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뭐 신한은행이 갑자기 우리나라 정부랑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안 하는데 다이먼 회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연례 사안을 보면은 거의 그냥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파월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혹은 뭐 인류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다이먼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나는 우리 이 기업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인류에 계속 전달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같은 곳이니까요. 성격이. 같은 곳이구나. 네. 이게 좀 더 들어가면 막 음모론 막 이런 식으로까지 갈 것 같아서 네. 이 정도로 하고 네. 이제 우리 이제 투자 아이디어 쪽으로 이제 좀 넘어가서요. 네. 이사님이 지금 평소에 가지고 계신 이제 요즘에 이제 요런 흐름으로 가면 요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네. 요즘은 흐름이 너무 강해서 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뭐 두 글자죠, 뭐. AI죠. AI. 네, 그래서 네네네. AI에서 파생되거나 중심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상태라서 그렇기 때문에 7분 노선 이상이 됐기 때문에 좀 버블이 껴있는 약간 거품이 껴있는 애들도 사실 있잖아요. 거품. 네. 근데 그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현상이 세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와 가짜를 잘 가리셔서 진짜인 애들 하이닉스 진짜잖아요.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네네네. 근데 삼성전자가 헷갈렸는데 점점 더 진짜화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돼서 뭐 후공정을 테스트하는 업체 뭐 등등 여러 군데 작은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지금 반짝반짝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은 진짜들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그 안에서도 잘 찾으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AI라는 현상에 붙는 영역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1년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력이 관련된 기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주가가 강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AI 현상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생각되는 것은 지금 아직은 사람들의 관심이 좀 많지 않은 게 원자력인 것 같아요. 전기도 어차피 얘기가 네. 나올 거니까. 원자력은 아무리 대체 에너지로 그 전체 비중을 석탄에서 옮겨간다 하더라도 이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간대를 맞춰줄 수 있는 에너지원이 원자력밖에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그러니까 기저 발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좀 일단은 좀 깔아주는 게 좀 있어야 된다. 일단 깔아주고 그 풍력이나 태양광이 안 돌아갈 때 그때 그때도 잘할 커버해줄 수 있게.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원자력의 기능이 세겠죠. 네. 그래서 안정도를 높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용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원자력은 양도 늘려주고 그 부분을 채워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네. 그게 그 뭐 SSD로만 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뭐 향후에 사람들이 점점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형 원전 뭐 이런 쪽에 SMR 뭐 이런 쪽이죠. SMR 이런 쪽에 매크로 관점에서는 네. 혹시 이제 뭐 전망을 해주신다면 금리나 아니면 환율이나 이거 환율은 아까 얘기해 주셨던 거 금리는 좀 어떻게 될까요? 금리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 뭐냐면
금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약간 박스권을 계속 변동시키면서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적으로 5% 6% 간다는 사람은 없고요. 이게 다시 2% 간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밴드를 정해놓고 그 밴드를 계속적으로 움직이는데 밴드가 한 3개월,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4에서 4.3이었다가 4.1에서 4.5 사이로 옮겼다가 지금 가장 최근에는 지금 4.85 정도까지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상단을. 그래서 그 정도를 변동하는데 그 변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보기엔 페드의 입장보다 채권 시장이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비슷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더 약하게 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연초만 해도 올해 한 150bp를 인하할 거라는 예상을 시장은 반영시키고 있었잖아요. 네. 그건 페드보다 굉장히 거죠? 앞서갔던 거죠. 지금은 비슷하거나 살짝 되려 더 보수적이 뒤섞어가는 상태예요. 그 위치가 중요하지. 지금의 그 채권 금리의 변동성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올해 들어와서 지난주에 채권의 변동성인 무브와 주식의 변동성인 빅스가 계속 같이 움직이지 않다가 같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무브가 훨씬 높잖아요. 빅스는 네. 안 움직이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으니까 빅스가 올랐을 때 무브도 같이 올랐어요. 그 현상은 처음 있는 거예요. 두 자산의 변동성이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밴드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은 업계에 있거나 채권 전문가분들 하셔야 되겠지만 유튜브 보시면서 투자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페드보다 뒤처진 방식이 있느냐, 앞에 있느냐, 같이 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중요도를 반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페드가 기준인데 너무 앞서가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뭐 뒤서가면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너무나 앞서가 있던 상황에는 유동성이 더 좋은 쪽으로 위험 자산에도 작용을 할 거라고 사람들은 반영해서 위험 자산의 가격을 올리는 데 작동을 했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그게 다시 뒤서가니까 그 뒤서가는 흐름만큼 위험 자산도 조심스러운 영향을 받았겠죠. 시장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제 코스피도 좀 조정을 받은 것 같고 미국 시장도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계속 빠지면 계속 빠질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또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박스권이라면 그 상황을 거꾸로 대해야 됩니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계속적으로 빠질 것 같을 때 그때 주식을 사야 되고요. 반대로, 그죠? 예, 이제는 완전히 버블 발생할 것 같아. 다 됐어 라고 할 때 주식을 조심해야 돼요. 그게 박스권에서의 방식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박스권이 어렵다고 한 게 의사결정을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올라갈 때는 이것을 내가 언제 사지, 늦게 산 거 아니야 라도 그때 사도 더 올라가면 수익이 나잖아요. 많이 났냐 적겠냐의 차이지 수익은 다 나는 장이고, 빠질 때는 내가 너무 무서워서 혹은 욕심 때문에 못 팔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팔아야지 해서 판 사람과 그 후에 판 사람과 어차피 다 손실이에요. 맞죠. 손실이 많으냐 크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의사결정을 빨리 할수록 더 유리한 거죠. 지속적인 상승장과 지속적인 하락장은, 박스권장은 여러 번 의사결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지금은 그런 난이도가 높은 상황이라서 제 생각에는 정말 개인 투자자분 중에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굉장히 저희 업계에 있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 있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많아요. 그분들은 파이팅하고 열심히 잘 하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유지하고 계시는 거나 일정 부분의 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셔야지, 그 흐름을 다 맞추려고 하시면 그게 더 많이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박스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 좀 힘을 빼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것 같을 때 막 힘 줘가지고 막 더 사고, 막 이게 빠질 것 같을 때 무서워서 막 이러지 말고 좀 약간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대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환율을 좀 잘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환율이 만약에 여기서 달러가 더 강해지는 건 박스를 깰 수 있는 로직이 나와요. 만약에 여기서 달러가 지금 106인가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6, 107 뭐 이런 거죠. 이게 한 110 가버린다. 이러면 크래시 로직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어제도 지금 미국 장중에 한번 굉장히 달러 인덱스가 세게 올라갔다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크래시 로직을 한번 트라이 하거나 뭐 누군가 만들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하거나 그거를 대비하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장중에 가끔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흐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환율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오종태 이사님 나와주셔가지고 정말 이제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온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해서 여러분이 투자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네.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네.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예, 올해 이제 벌써부터 많이 더운데요, 날씨가. 여름이 얼마나 더울지 모르겠습니다.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이라는 제 생각이 만약에 진짜로 발생한다면 시장은 좀 대응하기 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물론 계속 빠지는 장보다는 뭐 수익이 더 나으시겠지만, 좀 여유를 가지시고, 좀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효석 대표님 요즘 뭐 많이 무슨 프로그램 슈퍼패스. 네, 만들고 계시고 하는데 네. 슈퍼패스 하세요. 네, 네. 그런 프로그램 통해서 많이 공부도 하시고 좋은 책도 몇 권 찾아서 읽으시고 투자라는 게 지식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 지능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의 두 가지를 잘 조화를 맞추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슈퍼패스 아직도 참여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주식 초고수가 직접 알려주는 종목 발굴 노하우부터 매매 스킬까지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핵심 내용만 담았으니 지금 바로 더보기란을 확인하세요.